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오트라바 김준호입니다. 8월 25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는 시점이 목요일인데 지금 태풍이 오늘 목요일 밤 기준으로 9시쯤에 이 충청도를 관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충청도 이 중부 지방에 계신 분들 이 비 피해 좀 태풍 피해 없으시길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 경마 특이 사항 있나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월말로 치러지고 있다는 거고, 토요 경마, 유료 경마 월말로 치러진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금 제가 보면 24시간 정도 한반도에 좀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또 바람도 많이 불겠지만 비가 오면 최근에 제주, 부산, 서울이 다 주로가 가볍다고 하지만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 주는 월말 경주라서 가뜩이나 편성도 빡빡한데요. 주로 변수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봐야 되는 그런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전쟁터에 나간 이상 저희가 아군이 아니라 적군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해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이번 주도 만반의 준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일단 승부처 공지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 주에는 이제 빅투아르 기수, 그 다음에 이철경 기수, 박우릉 기수가 이제 기승정지 기간인데 기승 유예를 하면서 이번 주에 기승을 합니다. 돈 될 만한 말필들을 박우릉 기수도 타고 이철경이는 왜 기승유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철경이도 이번 주에 몇 마리 안 타긴 합니다만 열심히 탈 가능성이 높고 빅투아르도 돈 되는 말 몇 마리를 타기 때문에 요 세 명의 기수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는 지금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승부는 오늘 토요 준메인 승부로 4경주, 메인 승부로 7경주를 선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김주원이는 2경주를 한구라 승부로 때리고요. 후반 9경주를 오늘 최대 승부처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1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말 내지는 요거는 좀 빼고 사볼 만하다, 이 불안한 말 한 마리 한 마리 좀 지목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위원님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공백전에 도전했을 때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말, 6번마 머니샤프란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썬더머니란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을 드렸었는데, 이 머니샤프란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과연 어느 정도 띄워줄까라고 예측을 했다가 현장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 머니샤프는 배팅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 말인데, 자, 그러고도 올려붙이는 모습 보면 머니샤프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됩니다. 이번 경주가 앞에 가는 마필들을 믿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번마 머니샤프, 이번에 출주 주기가 정상도로인 만큼 6번마 머니샤프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머니샤프가 직전 공백전에 나름대로 좀 복귀전을 잘 치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주 내용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이 공백전보다는 한층 더 발전된 걸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직전에 체중이 불어나온 이유는 이제 자라나는 이 어린 말이었고, 골격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체중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군살이 붙거나 살이 쪄서 그렇게 체중이 불어난 건 아니고요. 자, 이번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말이고, 이 김주원이가 추천드려보고 싶은 말은 안쪽에 있는 1번마 카일룸 여제라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이 말 자체가 누가 앞에 있으면은 그걸 이기려는 그런 좀 버릇이 없다고 할까요? 그 이기려는 근성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앞에 있으면 말이 안 뛰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은 그냥 냅다 조져서 앞에 나가는 게
능력 발휘에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이 선행 찬스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의 9번마 창성 히어로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여러 차례 이 결정력 부족, 뒷심 부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칼륨 여지가 안쪽에서 밀고 나오면은 김옥성 기수가 그 넘어가겠다고 무리하게 레이스 운영을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1번 게이트 이번에 선행 조건이라면 칼륨 여제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현이 준비한 토요경마 한구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이경주 김준호 위원이 어떤 신의 말을 세게 보고 있는지 그거 한 마리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세 신마들 가는 경주인데 여기는 암말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2세 암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대부분 암말들은 아직 힘이 덜 차서 그런가요? 좀 이렇게 채공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번마 천년 바이킹이란 마필이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번마 천년 바이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위원의 추천만은 12번 천년 바이킹입니다. 주행검사 내용도 좋았고 저 역시도 이번 한구라 승부의 천년 바이킹을 빼고 배팅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번 이경주를 승부로 잡은 이유는 주행검사 내용만 보면은 이 모습만 보면은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말인가 살짝 물음표가 달릴 수도 있는 말인데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말의 그 빠른 성장세를 감안해 봤을 때에는 와, 이거는 데뷔전 무조건적으로 통하겠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너무나도 좋게 봐왔던 마필이고요. 이게 마방에 도입할 당시부터 이 마방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말인지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확인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이 데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뷔전이고요. 주행검사 내용이 나름대로 좀 걸음을 아껴가면서 좀 숨겨놓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 메리트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대가리 세워놓고 뭐 인기마 한 마리 그리고 아예 안 팔리는 배당마 한 마리에서 그래서 두 방으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인기마와 손잡고 들어와도 중배당은 보장되어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돈을 만지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받침 막건이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큰 고배당 막건이라 여러분들 충분히 한구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경주 김주현이 준비한 토요 첫 번째 한구라 승부처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런 경주는 이변의 여지가 많은 그러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8번마 태왕신화란 마필을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 태왕신화란 마필은 정정희 기수가 그야말로 이제 불량주에서 그 이전부터도 보면 초반이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순발력이 없었던 말이었고 불량주로기 때문에 빈기권의 세력이었죠. 근데 얘가 막강 추임력으로 이제 선방을 합니다. 자, 이후부터는 조금씩 인기를 좀 모았던 말인데 가장 이제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순발력이 보강되는 모습을 보이죠. 좀 앞선에 붙이면서 얘가 이제 좀 입상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자, 안토니오 기수도 기승을 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어찌 보면 순발력이 좋아지고 있는 말을 어떤 타임을 가져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태왕신화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왕신화 이 발주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이죠 이게. 초반에 아예 뭐 없었던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매번 발주 연습을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안토니오가 목요일 날 발주대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발주 직후 200m 스피드를 쫙 뽑아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승부 이지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 보셔야 될 인기마로 지목을 저 역시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두 마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오바마 메가시티는 이거 무조건 모셔야 됩니다. 이 2월 달에 데뷔해서 두 번 2억이가 기승했을 때에는 말이 안 만들어져서 제대로 승부를 안 했던 할 수도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원준이가 기승하고 나서부터 말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승부는 했거든요. 등짝에서 말을 못 몰아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혁이로 교체가 됐고요. 지금 빠른 발이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뭐 이혁이 스타일이라면은 여기서 선행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이 5번마 메가시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1번마 타이틀 에어는 이거 백판 말인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서서히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힘이 차가면서 이제 주행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도 못했을 때 배당으로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2번부터라도 이 타이틀 에어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마필로 지목을 해드리고 싶고요. 뭐 복이 아니더라도 뭐 3복승 내지는 3쌍승식 3착으로 해서 엮어가셔도 충분히 환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의원의 추천마 8번마 태양신화 그리고 1번, 5번 김주원이 추천한 두 마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여기는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수요경마 전반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압축해서 아마 한방성으로 승부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어떤 식으로 이번 4경주 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도 1위 경마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텍스 대상에 정말 온유 한 방울 한번 때려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가서 의외 뭐 안 팔리는 말을 하나 또 가져가는 그런 이제 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딱 한 방으로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볼 작전입니다. 저 역시도 이경주는 조금 막건을 좀 사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큰 배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충마에 붙여서 보면 골고루 인기를 좀 나눠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 방의 막건으로 적중을 할 수 있다면 극대화된 한수율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경주 정말 한 방울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경마를 하면서 3방, 4방 때려서 고배당 잡으면은 뭐 10방 때려서 잡아도 고배당만 잡아내면은 기분이 당연히 저희가 업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방수를 때려서 뭔가 배당을 잡아내거나 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먹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방으로 단통으로 승부를 들어가는 경우는요. 이제 뭐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들어가는 돈을 뭐 2배가 되면 더블로 불리고 3배가 되면 따더블로 불리고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통 승부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짜릿하게 한 방으로 여기서 항구라 하실 분들은 김준호 의원과 한 배 타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앞에 나갈 인기마 한 마리 거기에 선취권에 위치할 뒷심마들 간의 대결로 압축이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마필은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 5번마 대길상존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5번마 대길상존이라는 마필이 공백을 갖고 3월달인가요? 고세를 단행했던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 속의 주행심사 재검을 받았던 말이고 지난 데뷔 공백전이죠. 공백전. 상대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지만 이때 당시에 보면 발주도 매끄럽게 끊어내지 못했음에 불구하고 중속감이 나와줬고 종반까지 여력감 있는 모습으로 했던 말이 자 5번마 대길상존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앞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좀 평가하고요. 설령 따라가는 전개라고 하지만 그렇게 펼친다 해도 승급전이라 하지만 5번마 대길상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5번마 대길상존 직전 오랜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면서 정말 배당판의 인기도 바람도 많이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인기 3위였어요. 네, 이게 뭐 얼레벌레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버리면서 제 내용 아는 사람들은 다 대길상존 가지고 항구라를 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승급전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이죠.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 5번마 대길상존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말로 김준호 의원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기존 등급 마필 가운데 6번마 위드프렌드십이나 10번마 팍스 레인저 거기에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글 스카이 같은
마필들도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인데 이 다들 따라가면서 직선에서 승부를 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외로 앞에서 뛸 수 있는 말이 조금 더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길상 정도 빠르게 앞에 붙일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번마 강화총각이라는 마필도 이제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에서는 힘이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쉽게 걸음이 서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까지 1번이기 때문에 1번마 강화총각도 경주 조건상으로는 요번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7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똥말 경주로, 기복마 경주로 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도 좀 고민을 했던 경주예요. 뭐 저는 뭐 충마로 공략한다면 4번마 온리바람을 놓고 갈 겁니다. 근데 뭐 온리바람은 좀 거두절미하고 인기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현장 컨디션도 좀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마필은 9번마 골드 스타일스란 마필입니다. 자, 골드 스타일스란 마필이 6월달에 그 파인인가요? 출주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 최근에 보면 너무나 바닥권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말인데 작년에 오크스벨을 나갔었나요? 이게 오크스벨을 나갔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뛰어왔던 행보를 보면 정말 여러 질주 습성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골드스타일스를 안토니오 기수가 앞선에 기습을 한번 노려봤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경주가 정말 빠른 레이스인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9번마 골드스타일스 비록 공백전이지만 예시한 컨디션 반드시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9번마 골드스타일스 뭐 예전에 어느 정도 또 능력을 발휘했었던 마필이고 제 뒷심도 있고 또 안토니오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쏴봤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정계 프로가기도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골드 스타일스는 현장 컨디션 괜찮다라면은 배당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주원이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이 이 5번마 스피드 캡틴이거든요. 이거 원래 거세를 시키려고 마방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 농땡이 기질이 교정이 되면서 좀 순치가 되면서 이제 경주에 집중하면서 뛰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러면서 지금 성적이 나와요. 6월 달에도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말이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보란 듯이 입상을 했고요. 자, 이제 승급전에 나서고 있고 뭐 상대가 승급전이라 해서 강하다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한번 또 뛰어봤던 거리고 그래서 이 스피드 캡틴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라면은 이런 기복 부진마 편성에서는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뭐 인기마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5번마 스피드 캡틴이나 이 외곽의 복병권에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9번마 골드 스타일스 이런 마필들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좀 배당이 아주 크게 뭐 999 막건이 터져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인기마들 간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로 김준호 의원이 선정을 했는데 왜 여기서 강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우설아 이천이 정말 모처럼 지난 경주가 승급전이어서 2착 승부를 했던 말인데 얘가 지난 승급전에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우설아 이천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얘도 버릴 건지 지금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충마로 보고 있는 마필에 우설아 이천하고 들어오면 저는 딱 번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의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우설아 이천을 한번 잘라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설아 이천이 걸어왔던 행보가 이게 정말 변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표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우소라이처럼 강력한 인기마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검증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경주는 배당에 포커스를 두고 메인 승부로 도전해볼 작전입니다. 네, 이번 7경주 김준호 위원의 설명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만 우소라 2000이 최근에 또 안정된 기량을 보이고 있고 게이트까지 좋기 때문에 최고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우소라 2000을 약하게 보고 여기서 강승부를 들어간다. 대가리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가리만 세워놓고 우소라 2000은 들어오면 본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예 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만 빠지면요, 이건 뭐 어떤 조합으로 와도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항구라가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김준호 위원과 한 배 타시면은 멋진 결과, 좋은 결과 만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뭐 야심차게 강승부처로 준비한 김준호 위원의 메인 승부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22조 마방의 1번만 나이비치어가 등짝 바꿔서 1번 게이트의 선행 조건, 뭐 강력한 축으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 나이비치어는 뭐 대가리가 많죠? 네, 뭐 지난번에도 대가리 놓고 했는데 이 경주는 뭐 더더욱 대가리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비치어라 마필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보면 순발력이 좀 처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발력이 다소 부족했던 말이지만 주행 자세가 좀 잡혀 있는 마필이다. 근데 데뷔 전에 좀 깜짝 놀랐다. 봄비스킹이란 마필이 휴양마라고는 하지만 1000m에서는 웬만한 선행마들한테 밀리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쫓아가서 얘가 이제 작살이 났죠. 순발력이 이제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경주가 상대는 잠재력 기대치 있는 말들이 있었지만 뭐 따라가는 전개도 한 템포 빠른 추임력. 근데 이번 경주는 뭐 나이비치어가 앞선까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 1번만 나이비치어는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나이비치어는 그냥 대가리가 맞습니다. 이거 빼고 막건 사시면요, 진짜 다 죽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개늪발, 낙마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댕받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뭐 재밌게 보는 말이나 불안하게 보는 말 있으신가요? 일단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은 2번마 에모리삭스 같아요. 2번마 에모리삭스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주행심사 때 보면 약간 이제 고착성 늪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발주가 좀 좋지 못했던 데뷔전도 발주가 좋지 못했던 모습을 했던 말인데 역시 안토니오 기수 같아요. 지난 1200m의 거리를 늘려서 출제했는데 발주를 딱 끊으면서 뭐냐면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딱 재고 때리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늘어난 거리에서 얼마나 띄워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주 부분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술인가요? 발주 부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마 에모리삭스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야 될 마필로 보이고 4번마 문학타이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야말로 이제 깜빡이 얘가 머리가까지 팔렸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주행심사 때도 보면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흙을 맞고 뛰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이 경주에서 앞에 가면 뭐 문학타이거도 무시 못하겠지만 흙을 맞고 뛰는 경주는 또다시 검증 무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에모리삭스를 세게 보고 문학타이거는 또다시 뭔가 좀 전개상 하작거리가 엿보이는 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외곽의 8번마 맹주 같은 경우에도 뭐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 내용도 좋고 주행검사 내용도 괜찮았고 21조 임봉춘 조교사가 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강공은 필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번을 놓고 후착을 골라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구멍수를 많이 가져가셔는 여기서 적중이 돼도 되려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장 컨디션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한방 안에서 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님의 이번 경주 간략한 총평부터 들어보고요. 제가 메인 승부의 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경주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도 충마급은 있다. 충마급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상대권 전력이 어떤 말을 선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충마급으로 말씀을 드린 말이 워낙 인기마기 때문에 얘가 입상이 실패했을 때 또 배당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충마급을 놓고 후차권이 혼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준호 위원뿐 아니라 이거는 경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11번 문학 프린세스는 대가리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문학 프린세스를 정말 세게 보고 있는 말이고 정말 좋아라 하는 마필이 맞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얘만큼 뛸 수 있는 말이 따로 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건 단통 승부였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아직 사전 인기도가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미리 전문가들이 좀 짜놓은 그런 마번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이거 안 팔리네요. 센 말인데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방 때려놓고 좀 보험용으로 한 마리 깔아가도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프린세스를 중심에 세워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아니고요. 얘랑 견줄 만한 그 말과 같이 일단 한 방으로 때려놓고 찜찜한 말을 놓고 그 문학 프린세스와 그 견줄 만한 말 그 두 마리를 이렇게 양방으로 좀 깔아가는 좀 삼복조 개념이긴 한데 어차피 세 마리 돌돌마리로 때려버려도 이건 무조건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번 구경주를 오늘 최대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안 되는 마필들이고요. 여긴 딱 세 마리만 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김주원이가 정말 강력하게 째고 있는 말 그게 왔을 때 항구를 하는 것으로 이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정말 분석을 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경주고 자신감도 있는 레이스입니다. 여기서 김주원이가 완벽하게 한번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만은 있는데 뭐 눈에 확 띄는 강력한 충막감은 없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야간 경마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 1800m 경마는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간 경마를 한다 그러면 1800m는 1700m 지점에서 출발한다. 왜 1700m 지점에서 출발하냐? 뭐 경마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1700m 출발해서 그 야간 경마 아닌 주간 경마에서는 내주를 띱니다. 근데 1800m 이 야간 경마는 외주를 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m 출발 지점을 띱니다. 자, 1700m에서 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가는 말이 상당히 용이해요. 순발력이 좋은 말이 상당히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 1800m 경주도 거리는 1800m지만 여기서는 앞에 가는 말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 가는 말을 5번마 유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기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5번마 유파트너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번마 뉴파트너 일단 뭐 야간 경마 거리적인 특성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1700m는 출발과 동시에 이 100m 구간만 뛰고 나면 바로 코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 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스피드가 월등하게 좋은 선행마가 있으면은 먼저 안쪽 코스를 선점할 수 있어서 일단 안쪽 말 그리고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코너 구간이라 스피드 스케이팅 생각해 보세요. 이 외곽으로 도는 애들이 상당히 거리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외곽말들이 거리 손실을 보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준호 의원은 5번마 뉴 파트너가 조건으로는 끝내준다.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뉴파트너 바로 뒷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말을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6번마 즐거운 남성이 그 자리를 선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따라가면서 곱게 탄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풀어줬을 때
초반 스피드도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승급 전에 이동진 기수 태워놓고 아낄 이유도 없고요. 뭐 이만 아껴가지고 뭐 어디다 쓸 데도 없기 때문에 또 다시 가는 자막이라면은 이번 경주 역시나 최근 걸음을 봤을 때에는 또 최근의 편성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조건이라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5번마 뉴파트너, 그리고 김주원은 6번마 즐거운 함성, 저희 방송에서 5번, 6번 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장 많은 이슈, 주목을,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9번마 강토마가 드디어 장거리 경주에 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강토마가 장거리 바로 도전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이제 검증 무대라고 전 봐요. 이 강토마가 뭐 지난번에 컴플리트 스윕인가요? 얘를 구마신 그 2차 간 컴플리트 스윕인가요? 얘가 약한 말은 아니에요. 약한 말은 아닌데 얘를 이제 구마신을 이겼어요. 지난번부터 조금 저는 이제 그 검증 무대, 더군다나 이제 지난 경주 때는 그 누구죠? 김용근 기수가 기승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뭐냐면 초반에 좀 밀고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결선에서 얼마 나올까 이 부분인데, 강토마는 지금 7번을 뛰면서 6번을 들어왔어요. 근데 딱 한 번도 우승을 했었죠. 우승을 했었는데 얘가 실격을 당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승률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경주는 강토마한테는 검증 무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검증 저는 무대. 놓고 안 가겠습니다. 예, 1800m 첫 도전이라 이제 코너 2개짜리만 뛰던 말이 4개짜리로 늘어난 그런 부분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자, 무조건 검증을 해볼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센 말은 맞죠. 강토마가 능력은 센 말은 맞죠. 저는 이제 내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뭔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이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우려를 벗어나서 6월 30일 날 정상오름을 3화씩 이겼습니다. 근데 정상오름이 어찌 보면 다 뛴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정상오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뭐 한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경주는 기억합니다. 근데 뭐 지난번도 컴플리스 입이 정말 그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얘도 선행을 갔던 레이스가 아니라 따라갔던 레이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두 번의 경주는 잘 뛰었지만 그 이전 경주죠. 5월달 경주에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는 어떤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면 저는 5월달 경주를 치고 나서 이제는 강토마를 검증 무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런 무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강토마. 일단 뭐 김준호 위원은 뭔가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또 반대로 이 강토마가 이제 뭐 안에 관계자들 말로는 이제 청담도끼랑 지금 바로 맞짱 뜨면 지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이 완숙미가 좀 더해지면은 청담도끼랑 맞짱 떠도 절대 밀리지 않을 거다. 제 아내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엄청나게 센 말, 이 테스타마타 자마 중에 돌연변이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뭐 박지성을 2개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제가 봤을 땐 뭐 한 3-4개의 심장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붙들고 상대들을 이겨버리니까 좀 솔직히 기대감이 드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토마는 일단 뭐 맹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뭐 아주 약하게 보면서 막권에서 뺄 만한 말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강토마 외에 그럼 뭐 재밌게 보는 말 있나요? 저는 그 강토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결과적으로 보면 농본대로가 아닌가라고 평가됩니다. 농본대로가 4등까지도 잘 뛰었었고 그리고 이제 3등급에서 인기 등급을 승급하면서 약간 이제 불안 요소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그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도 예측보다는 좀 많이 뛰어주지 않았나라고 평가됐고요. 지난 경주가 뭐 상대가 아주 강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클린업 특급이 그래도 좀 압도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경주예요. 근데 클린업 특급을 얘가 자신의 능력으로 제압을 했던 겁니다. 농본대로 얘의 질주수를 보면 정말 어떤 전개도 관계가 없지 않냐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 레이스가 정말 빠른 레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농본대로란 마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농본대로. 농본대로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예,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지금
나머지 마방에서 이 강토 말을 못 이긴다라고 다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다 2등 하면은 승급하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분명 의지가 좀 갈리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농본대로는 그런 거 없이 일단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 2등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 농본대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건빛 강자가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마 정한 킹덤은 뭐 6번과 마찬가지로 나는 2등만 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타는 자막이라 일단 2번마 정한 킹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2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요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빠른 말 두 마리가 맞붙는 레이스인데 과연 야간 경마 특성을 살려서 선두권에서 레이스가 끝날지 아니면 선두권 싸움으로 직선주로 뒷심 마들에게도 기회가 찬스가 찾아올지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경주를 이것도 이제 승부를 한번 좀 잡아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제가 이제 아마 저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월달 경주에서 플래시 투구 경주, 플래시 투구가 원사이드하게 인기를 주됐던 배당파는 플래시 투구 중심으로 해서 쫙 인기를 나눠갔던 그런 경주에서 정말 말이 정말 속았었어요. 속았었는데 그래도 말의 능력을 한번 믿자라고 하면서 제가 때렸던 말이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놓고 때렸던 경주가 기억이 나는데 뭐 비록 8마신 차이라 하지만 강축에 붙여서 얘가 이제 한 거의 30배가 나왔었나요? 정말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해줬던 말인데 저는 10번마 다이나믹 질주 좀 관심 갖고 싶습니다. 이 꼬마 기수가 기술을 해서 이 야간 경마에서 어떻게 풀어가냐 이게 이제 겁이 나요 사실상. 근데 다이나믹 질주를 뭐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1900m 그 강축마가 있는 경주, 점배단이 나오는 경주에서 제가 이걸 놓고 때렸는지 이 말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꼬마 기수지만 다이나믹 질주의 능력, 말의 능력은 분명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이나믹 질주를 보시는 거 보니까 뭔가 선두권이 불안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이나믹 질주는 뭐 우리가 지금 외산마 중에서 나오지 뭐 테마가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산마 중에서 보면 지금 뭐 가속불변, 상간마 이런 애들이 선행이 아니라 어찌 보면 최강자, 그다음에 옛날에는 파랑주의보 뭐 또 그 외에 이제 순발력 뛰어난 말들이 몇 두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제 최강자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말이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얘는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마필인데 이 다이나믹 질주가 결코 느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이나믹 질주. 정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6번마 가속 불패와 11번마 상간마마가 튀고 그 다음으로 이 스피드가 아주 좋죠. 또 7번마 미노골드나 8번마 브라이트캣, 9번마 테마 등급 같은 마필들이 딱 뭉쳤을 때 바로 또 이 앞선 바로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기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이제 문성혁 기수가 얼마나 대담하게 또 말을 잘 몰아내느냐, 빠른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에 따른 배당 메리트는 두둑하게 또 형성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질주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일단 가속 불패는 무조건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상간마마 역시나 외곽에서 무조건 앞에 나가야 쇼부가 나는 말이에요. 이 두 마리가 맞붙으면서 일단 바로 그 뒷선 마필들과 한 200m 지나는 시점부터는 4마신, 5마신, 6마신까지도 그 이상으로도 더 거리차가 벌어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뛰었을 때 과연 두 마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둘 다 살아남긴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여차하면 둘 다 직선줄에서 걸음이 무뎌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질주의 전개가 김준호 의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8번마 브라이트캣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번마 미래 영웅은 이제 조만간 퇴사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 말인데 지금 말의 조시는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김학수 조교사가 원래 철경이가 타야 되는데 브라이트캣에 기승예약이 돼 있어서 못하다 보니까
이 용근이를 갑자기 뜬금없이 섭외를 했어요. 원래 기대를 이렇게 안 해버리는 말. 지금 액면이 바닥인 말은요. 능력 기술을 좀 태우기가 그렇습니다. 뭐 일요일 날에 좋은 말 하나 태워줄 테니까 토요일에 요거 한번 타줘. 다음 주에 뭐 좋은 말 하나 태워줄 테니까 요거 한번 타줘. 그래도 티오가 다 차가지고요. 능력 기술은 못 타요. 근데 우리말 좋으니까 요거 한번 타봐라 했을 때에는 지가 조교를 안 해봤어도 조교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김학수 마방의 문세영이가 그렇게 해서 몇 번 똥말 얻어 타서 이 배당을 몇 차례나 내줬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 영웅은 무조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배당 우르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경주는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김준호 의원의 추천마 이 배당 마필인 다이나믹 질주 거기에 김주원이가 말한 5번마 미래 영웅이나 뭐 인기 마필인 8번마 브라이트캣 이렇게 좀 뒤가 탄탄한 마필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토요 경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말이고 정말 변수가 많은 그런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경주 배팅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경마를 잘 풀어 나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